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마비루입니다. MBN에서 하는 한일 톱10쇼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방송에 일본 추억의 가수인 마츠자키 시게루, 아이돌 붐을 일으켰던 미나미노 요코, 긴기라기니로 유명한 콘도 마사이코 등 레전드 가수들이 한국 방송에 나와 직접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번에 특히 관심을 모은 주인공은 바로 나카시마 미카였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 섭외 담당에게 박수를 보낸다 란 말부터 살다 나카시마 미카가 한국에서 노래를 부른다고는 상상을 못했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저와 같이 2000년대에 J-팝을 듣던 고인물이 계시다면 크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제작사 서혜진 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4월부터 플랜을 만들었고 기획부터 섭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대장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나카시마 미카 측을 설득시키기 위해 톱10쇼의 앞선 프로그램인 한일 가왕전에서 제작진은 일본 가수 우타고코로 리에가 직접 눈의 꽃을 커버하게 기획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921만 뷰로 대박이 나면서 눈의 꽃, 나카시마 미카의 한국 인기를 증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섭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카시마 미카 측과 조율을 시작했고 장장 4개월간의 논의와 조율 끝에 출연 확답을 받았다고 하죠. 지난 2017년 아시안송 페스티벌에서 일본 대표 가수로 참석한 이후 나카시마 미카는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면서 나카시마 미카의 건재함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나카시마 미카는 어렸을 적부터 워낙 낯가림이 심한 성격 탓에 중학생 때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목소리가 콤플렉스여서 수업 시간은 말도 잘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그녀의 꿈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던 소녀는 당시 알고 지내던 밴드 멤버에게 목소리가 좋다며 노래할 것을 권유받았고 그렇게 가수의 꿈도 키우게 됐는데요. 그렇게 2000년 가을 소니 레코드에 데모 테이프를 보내게 되었고 무려 이를 들은 스태프가 반응을 하면서 다음에 보컬 오디션에 출연하게 됩니다. 결과는 합격. 사실 처음에 나카시마 미카는 배우이면서 가수로 활동을 했어요. 상처투성이의 러브송이란 드라마에 이렇게 나와서 연기를 했었는데 이 드라마의 주제가가 바로 스타스, 이걸 직접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랑 가수 모두 저울질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인지 나중에 나나라는 영화에 출연했을 때도 직접 나나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나나라는 인물이 극중에서 부른 글래머러스 스카이도 직접 불렀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수 인생 초반부에 그녀의 음악적 골격을 이루는 곡들이 바로 스타스, 윌, 티어스와 같은 곡들입니다. 그리고 이 곡들의 공통점은 생뚱맞게도 AKB48, 아니 정확히는 AKB48의 기획자로 알려진 아키모토 프로듀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카시마 미카의 보이스를 통해서 불려지는 곡들이어서 굉장히 여리고 애틋한 감성이 많은데 바로 이 곡들의 작사가가 아키모토 야스시인 것입니다. 풍성한 아저씨 이미지 때문에 가려진 부분이 많은데 아키모토 프로듀서는 작사가로서도 유명했고 나카시마 미카와 잘 어울리는 곡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제가 가장 먼저 접한 나카시마 미카의 곡이 바로 윌입니다. 학창시절에 mp3에 넣고 무한 반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한일 톱10쇼에서는 가수 린과 함께 윌을 선보였습니다. 이 두 분이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2006년에 린이 세 번째 앨범에서 물망초란 이름으로 윌을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가사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 아련한 분위기는 린만의 색깔로 잘 살려냈는데 이번 무대에서 이 곡 역시 듀엣을 하면서 완벽하게 선보였습니다. 이 곡은 50만 장 가까이 팔린 데뷔 싱글 스타스 발매 이후에 처음으로 10만 장을 넘긴 곡입니다. 스타스로 반짝 인기가 아님을 보여줬던 것인데 이때부터 별을 소재로 한 나카시마 미카의 발라드는 성적이 좋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무대가 바로 이 무대.
2000년에 발매된 눈의 꽃으로 애틋한 겨울의 모습을 담담하게 말하는 가사가 매력적인데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주제가로 나오면서 일본 곡이지만 우리나라 분들에게도 익숙한 나카시마 미카의 대표적인 윈터 발라드입니다. 사실 저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재밌게 본 세대여서 눈의 꽃을 들으면 그때의 이미지들이 조각조각 떠오르는데 한때 이 노래가 아니라 꾸준히 들리면서 이 곡은 명곡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곡을 녹음했을 때 나카시마 미카는 20살 정도로 어렸기 때문에 곡 안의 관계성이나 사랑에 대해서는 그 무렵의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더욱 진심을 넣고 싶었고 눈의 꽃 뮤직비디오를 찍을 땐 스튜디오 온도를 0도 이하로 내려달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싸늘한 추위에서 피어나는 그 애절함을 표현해내고 싶었던 것이죠. 눈의 꽃에 대해 나카시마 미카는 자기 곡들 중에 가장 무서운 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곡이고 그만큼 제대로 불러야 하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하면서 며칠 전 편의점에서도 한 나이든 여성이 나카시마 미카에게 눈의 꽃 그 사람이죠? 라고 물었다고 하면서 무서움을 체감했다고 말하는데요. 대표곡이기 때문에 콘서트에서 매번 불러야 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리허설에서는 가급적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많이 부르다 보면 어떻게 노래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고 답했는데 나카시마 미카가 진심을 듬뿍 담아서 부르잖아요. 그만큼 진심으로 부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서정적인 가사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무대를 채우는 게 나카시마 미카의 매력이기도 한데 그런 그녀 역시 한때 가창력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나카시마 미카는 2010년 이관 개방증이란 병으로 인해 가수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 병은 자기 목소리가 울리거나 막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수인 그녀에겐 치명적인 병이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꾸역꾸역 가수 활동을 했고 결국 식욕도 감퇴되어 물조차 마시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중단했을 때 몸무게는 35kg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이관 개방증으로 인해 음정이 어긋나는 등 문제에 한때는 은퇴까지도 결심했다고 할 정도죠. 병은 계속됐지만 괜찮은 척 다음 연도에 복귀를 했고 아파도 무대에선 모든 걸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 인터뷰를 보다 보면 에너지를 남기지 않고 쏟아붓는 느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프리미엄 라이브 투어 라이브라고 메시지성이 강한 곡을 중심으로 꾸며졌던 라이브 무대에서는 거의 탈진해서 끝난 뒤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발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엄격한 그녀였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됐어도 일을 계속했는데 솔직히 직장인들도 독감이 심하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일도 빡세면 서럽잖아요. 근데 가수 활동에 치명적인 병을 앓으면서 언제 완치될지도 몰랐던 당시의 상황에 감정이입해보니 그 힘듦이 조금이나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카시마 미카가 듣고 펑펑 눈물을 흘린 곡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곡인데요. 제목부터가 날카로운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이란 곡입니다. 일본의 아마자라시란 가수가 만든 곡인데 나카시마 미카는 아마자라시에게 원래는 다른 곡을 받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곡을 들은 뒤 자신의 상황에 너무 몰입됐고 이 곡을 부르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아마자라시는 무덤덤한 멜로디와 철학적인 가사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듣다 보면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기도 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보컬, 기타, 작사, 작곡을 담당하는 본체 아키타 히로무는 신비주의 컨셉으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노래만 부르는데 그래서 더욱 노래에 몰입하게 됩니다. 아마자라시란 뜻이 비를 맞게 내버려두다 란 의미라고 해요. 삶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그대로 맞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라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하는데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이란 곡의 메시지도 동일하죠. 노래는 자조적인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은유하는 내용입니다. 가사를 보면 생일에 살구꽃이 피었기 때문에 등 대수롭지 않은 일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절박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면 죽는 일만 생각해 버리는 것은 분명 사는 것에 너무 성실하기 때문이야 라면서 살아가는 것에 진지하게 마주하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이 가사에 엄청 나카시마 미카가 공감을 했다고 하는데 삶을 긍정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인지
무려 15년 정도 앓던 이간 괴방증을 극복하고 최근에 청력이 부활했습니다. 최근 무대를 보면 훨씬 편하게 무대를 즐기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나카시마 미카는 그 전까지 너무 이것저것 머리로 생각해서 이상하게 힘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편안하게 라이브에 임하면서 머리로 노래하는 게 아닌 더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올해 5월 10일에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서울 투어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한국 공연은 데뷔 24년 만에 처음이죠. 앞으로도 나카시마 미카 그 자체의 무대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